악기, 뭐 여기 악기도 굉장히 많죠. 드럼도. 이런 것들을 하면 여기에 이제 억압되어 있던 또 이렇게 해소되지 못한 감정들. 그러니까 인간이 동물하고 다른 고등화된 정신적인 능력은 말, 글, 운동, 예술, 작업. 그럼 준영이는 손으로 만지고 꾸미고 조작하는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죠. 그죠? 그러면은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서 준영이의 강점을 살려주면 자존감이 많이 회복이 됩니다. 근데 아이들이 자존감이 급격하게 무너지는 건 언제냐면 초등학교 4, 5학년 때 많이 무너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술적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지적인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또래하고 어울리는 사회적인 기술, 여기에 강점이 드러나지 않으면은 아이들은 움츠러들게 됩니다. 그러면은 학교에서도 존재감이 크게 없고, 그 다음에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거나 표현하지 못하고. 그러면은 동투의 그 죽은 아이가 왜 죽었냐? 어제 상담 온 아이 같은 반 친구인데 그 죽은 아이를 너는 알고 있었니? 이러니까 모른대. 그럼 걔하고 말해본 적이 없냐? 모른대. 왜 모르니? 그랬더니 존재감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걔가 있는 듯 없는 듯 존재감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이 아이는 디프레션, 외로움, 우울 이런 거가 오니까 우울증의 끝은 극단적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청소년, 아동 청소년기의 우울은 성인기가 되면 70% 이상 재발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울증이라는 것은 일종의 감기와 같긴 하지만 그거를 인식하고 있지만은 그거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여러 가지 정서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신체적인 문제들이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준영이는 좀 비교적 건강하게 자기를 발산하고 발현하고 표현할 수 있게 그런 기질을 순화해주면 좋겠다. 어떠실까요? 네. 그럼 우리 준영이가 지금 운동하고 있는 게 있나요? 형이랑 막 축구했는데 그만뒀어요. 그래서 운동을 시키긴 시켜야 돼요. 네. 그러면은 준영이 같은 경우에는 스승을 또 잘 만나야 되는데 준영이의 특성들을 어머니께서 잘 이해시켜주면 그쪽에다가 우리 아이는 좀 부드럽게 이해시켜주고 부드럽게 설득하면은 통제를 잘 따릅니다. 그런 정보만 주더라도 그 선생님이 아이를 케어하는 데는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준영이는 뭐냐면은 호기심도 많지만 쉽게 포기한다. 끈기가 없다. 지구력이 떨어진다. 그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미디어나 또는 영상이나 또는 SNS나 이런 쪽으로 이제 정신적으로 과몰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도 그 유튜버가 보내가지고. 네. 그러면은 아이들이 요즘에 다 유튜버 한다고 하죠, 그죠? 유튜버. 그다음에 또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 드론이라든지 프로그래머라든지 게이머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좋습니다. 그게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고 이제 어떤 4차 산업혁명의 주요한 핵심들이 그렇게 이제 변해가고 있기는 한데, 근데 학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는 주의 집중력, 그 다음에 주의 집중력, 그 다음에 이해력, 기억력,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럼 주의 집중을 어떻게 만들어 줄 겁니까? 그럼 주의 집중과 관련되어 있는 건 뭡니까? 전두엽입니다. 근데 지금 편도액이 지금 이렇게 활성이 되면 분노, 불안, 그 다음에 이런 부정적 정서들을 관장하는 편도액이 확장이 되면 전두엽 기능이 위축이 됩니다. 그럼 상황인식, 상황 판단 이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요. 반대로 전두엽을 활성화시키는 건 도파민입니다. 도파민은 뭐냐면은 운동이나 활동을 통해서 형성이 되는 건데, 이게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이 아이의 어떤 그 전두엽 기능의 활성화를 통해 가지고 편도액은 이렇게 위축이 되고, 그러면은 어떤 상황을 인식하고 그다음 조절하고 통제하는 능력이 생기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준영이가 지금 조절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업다운이 크다. 그런가요? 네. 그러면 그 부분만 잘 케어를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 그게 진정이 돼야 그때 비로소 여기 책 좋은 게 너무 많습니다. 저도 독서 코칭, 독서 논술 자격증도 있고 그 책도 집필도 하고 그랬었는데 너무 좋은 책이 많아서 저는 여기 올 때마다 저걸 읽고 싶다. 2층에 가면 거기도 책 꽉 차 있습니다. 그죠?
이게 지금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면 책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잖아요. 박스에 쌓아놓으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준영이가 여기 와서 하루에 심지어 저기 삼국지 같은 만화책이라도 꾸준히 본다라고 하면은 이 기능이 상당히 안정이 될 거예요. 그다음 준영이 같은 친구들은 어휘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휘 구사나 어휘 표현에. 그러니까 준영이는 한자 교육 시키는 것도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친구는 텍스트 정보는 잘 해석을 못하는데 그림 정보는 잘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휘는 대체로 70, 80%는 다 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자 교육을 해주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2학년이죠. 네, 하고 있어요. 한자 다녀요. 네네. 그러니까 준영이는 뭐가 필요하냐면 항상 자기를 돋보이려고 하고 자기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집에다가 화이트보드 하나 같은 거 하고서 바람풍 한번 써봐 쓰고, 그 다음에 이런 친구들은 낮자보다는 성어로 가리키는 게 좋습니다. 사자성어, 뭉탱이로. 그럼 이 친구는 그림으로 보기 때문에 정보 처리가 아주 잘 된다고 봅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면은 학업에서는 자기가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다는 건 이 친구는 자기를 인식할 때 나는 멍청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똑똑한 사람이야 라고 인식을 하고 있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성취가 안 되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죠? 근데 괴로워할 거 없습니다. 저희 아이는 독서, 책을 어렸을 때 좀 많이 읽어줬고 그 다음에 글자를 이렇게 가리킨 적이 없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1학년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받아쓰기 하죠. 그러니까 얘는 글자는 읽을 줄 아는데 쓸 줄을 모르니까 0점을 맞아갖고 왔는데 아주 해맑은 웃음으로 아빠 나 0점. 너무 잘했어. 너는 배운 적이 없잖아. 앞으로 잘할 수 있어. 근데 문제가 뭐냐면 친구들이 비교, 선생님의 비교로 인해서 아빠 선생님이 나보고 바보래. 친구들이 나보고 바보래. 왜? 받아쓰기 못했다고. 괜찮아. 그러고서 점진적으로 지나면 회복이 다 됩니다. 근데 준영이도 보면 우리가 지능에서 보면은 40 밑으로 떨어지는 아이들을 보더라인, 경계선급이라고 하는데 그 친구들은 그렇게 회복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보통 이상의 지능들은 학교 교육을 꾸준히 받게 되면은 회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가 학습 부진 아이들 연구도 하는데 인근 이제 태안초, 하늘초 뭐 이런데 아이들 보게 되면 대부분 부진의 요인이 뭐냐면 정서 요인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부모님 상담하고 정서적인 기능들 이렇게 보완해주면 2학기 되면 학습 부진에서 대부분 다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준영이는 여기 동학초등학교인가요? 화성 반월초등학교. 학교. 그러니까 화성 반월초등학교. 반월초등학교.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데이터가 이 상태로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향후에 학습에 크고작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자기 진로 선택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ADHD로 올까봐 걱정하고 있어요. ADHD는 보통 유전적인 요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2008년도 정신의학회에서는 부모 양육 태도도 ADHD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우리 준영이한테는 좀 더 부드럽고 좀 더 이해시키는 게 좋은데 준영아 여기 앉아봐. 그 다음에 애기들은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화처럼 잘하면은 보상, 마이쮸 같은 거 하나 주고 그 다음에 눈깔 사탕 같은 거 하나 주고 그 다음에 준영이 같은 경우에는 물질에 대한 집착이 매우 강합니다. 그러니까 준영이 같은 경우에는